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우리 아이가 반장 선거, 임원 선거, 학교 회장 선거,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으로서 좀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자,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학생회장에 출마했던 학생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글은 잘 못 쓰는데 자신감 하나만은 정말 최고이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학년 부회장에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에 있어서 이 자신감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점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뭘 못하더라도 일단 자신감 있게, 자신감 하나로 밀고 나가면 뭐든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친구의 사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은 부족해 보이긴 했지만, 그런데 글을 엄청 잘 썼다고 해요. 연설문에 그야말로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연설문 덕에 6학년 부회장에 선출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연설문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연설문 준비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씀에 있어서도 우리 3단 구성 이어가잖아요. 연설문에 있어서도 저는 이 3단 구성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설문도 어떤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3분에서 5분 분량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맞는 구성이 바로 3단 구성이다. 서론, 본론, 결론처럼 오프닝, 공약, 굳히기 이런 식으로 3단 구성으로 이어나가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프닝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네, 오프닝 안에는 첫 인사를 포함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자기 소개와 다짐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끌어 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 끌기 좋은 게 어떤 것이다? 최근에 어떤 유행 흐름이라든가 어떤 유행어를 활용한다거나 어떤 유명인의 어떤 어록 등을 활용하면 좋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영우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를 끌었잖아요. 우영우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똑바로 읽어도 이효진, 바르게 읽어도 이효진, 선생님이 불러도 이효진, 친구들이 불러도 이효진, 반장 선거에 출마한 이효진 인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나가는 겁니다. 혹은 네잎클로바 그림을 그려가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품을 활용하는 거죠. 네잎클로바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기호 4번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이효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항상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톤으로 시선을 끌만한 소품들을 이용하거나 어떤 유행 흐름을 이용해서 소개를 하면 좋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공약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이 선거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 급식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학생들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투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메뉴를 먹는 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 운동장에서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학교 운동장, 축구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학생들에게 좀 필요로 하는 것,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한 고민하면서 이것을 공약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굳히기입니다. 굳히기, 바로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를 잊지 마세요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인사를 포함해서 임팩트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데요. 정교 어린이 회장에서 회장에 선출된 친구입니다. 임팩트 강하게, 그리고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서 선출된 케이스였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임팩트를 줬느냐 하면은요, 기침을 하는 제스처와 함께 여러분 애치 하면 이제 애치 해서 시선을 이제 끌어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그 애취한 그
손주먹을 이렇게 펼치면서 여러분 하는데 이 손주먹 안에다가 자신의 기호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3번이면 3번, 기호 3번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끝마무리, 굳히기를 확실히 해주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듯이 오프닝 그리고 굳히기에 있어서는 소품을 활용하는 것, 어떤 유행어를 활용하는 것, 어떤 노래를 활용하는 것,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장 선거 준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장 선거, 임원 선거, 학생회장 선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가 당선이 됐으면 뭐 축하해라고 인사할 수 있지만 떨어져 오더라도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그 도전 자체 해냈다는 것에 엄마는 축하해. 너 너무 잘했어.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간 거야. 토닥토닥 격려해 주는 겁니다.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요. 반장선거 이번에 출마 안 해? 했더니 저 10번 울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했더니 그동안 계속 떨어져서 9번 떨어져서 울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10번 울기 싫어요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이 시기에 우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떨어져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패배 원인을 좀 분석해 보자. 어떤 요인 때문에 나는 반장에 당선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 도전 때는 좀 더 멋지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렇게 다시 출마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자체로 이미 더욱더 성장해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1분 스피치 어떤 식으로 해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사전에 미리 주제를 제시하지 않고 늘 그 즉석에서 엄마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밥 먹고 나서 가족들끼리 스피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즐기는 스피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족들 서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피치 시간을 갖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같이 참여하면 좋겠죠. 재미있게 우리 아이들이 즐기는 글놀이, 말놀이, 끝말 잇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연결해 나가는,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해 나가는 훈련, 그런 스피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막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이거를 조금 확장해서 스피치 연습으로 키워드를 제시하는 겁니다. 긴 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르면 비행기. 여기에서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게 우선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스피치 이전에 짧게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당장에 말하기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을 쓰는데 글쓰기가 힘들다면 키워드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예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해나갔던 반장선거 예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반장선거에 나갈 때 연설문을 늘 쓰고 준비하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나갔었는데요. 연설문을 가지고 가지 않고 정리를 한 거예요. 머릿속에 키워드화해서 미리 한 차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잡고 발표를 했냐 하면은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5학년 5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좋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내가 반장이 된다면입니다. 이 키워드를 연결하는데 하나의 주제를 향하게끔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키워드를 이어가는데 아무 말 대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어디에 있다? 바로 한 가지의 주제에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아무래도 반장 선거에 나가니까 내가 반장이 된다면이 되겠죠. 마지막 키워드에 첫 번째 키워드가 5학년 5반, 두 번째가 좋아하는 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린이날,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반장이 된다면.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하나로 연결을 해서 발표하기 연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이 몇 반인가요? 바로 5학년 5반입니다. 자, 5학년 5반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이 있나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이용을 했죠. 얘기를 했대요. 예, 저는 맛있는 급식이 나오는 수요일 날을 좋습니다. 저는
제 생일이 좋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좋습니다 해서 대답을 들었대요. 그런 다음에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날은 이렇게 다양하군요. 그런데 그런 날도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날, 이 날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해서 이 어린이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린이날. 우리는 늘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이 날을 좋아합니다. 우리 반이 또 마침 5학년 5반 5월 5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 5학년 5반을 마치 어린이날처럼 즐거운 날로 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말이죠. 저를 반장으로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키워드화해서 이야기하는 그 연습을 해 나갔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굳이 뭐 연설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더래요. 그리고 머릿속에 키워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화한 발표하기 연습을 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지 않더라도 우리 아들이 했던 이 반장이 된다면 연설처럼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스피치 연습을 해 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녹음을 해서 자꾸 들어라, 모니터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발표했을 때는 긴장도 하고 잘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알거든요. 들어보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나의 좀 안 좋은 언어 습관도 돌아보게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발표할 때 어떻게 발표를 해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녹음을 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뭐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영상으로 녹음을 하면은 더 좋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포즈 또한 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여기에서 이런 포즈, 손이 너무 어색하네. 나 언어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있네. 이걸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나하나 들리고 그거를 의식하면서 발표해 나갈 때 안 좋은 모습들은 다 버리고 좋은 모습으로 발표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글쓰기 수업도 해 나가고 있고 발표하기 수업도 해 나가고 있는데, 발표하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친구들에게 영상을 집에서 자꾸 모니터하면서 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하고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쑥스러워서 잘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상을 받고 그 다음 발표 시간에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요. 영상 보면서 자꾸 모니터하고 요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발표했었는데 그때 좀 아쉬웠었는데 했는데, 그 친구 또한 집에서 영상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느꼈는지 다음 발표 시간에는 또박또박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잘 발표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스스로 깨달았을 때 변화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깨달았을 때랑 또 다르거든요. 반드시 녹음하고 살펴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기 훈련을 해 나가는 것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피치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많이 대화 나누는 것. 그런데 저는 말하는 거를 잘 하지 못하는데요. 관계없습니다. 저 또한 수다쟁이 엄마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학교에서 오면은 왔어? 오늘 어땠어? 하면은 아이가 주저리 막 이야기를 풀어내요. 근데 엄마가 바쁜 날 있잖아요. 왔어? 오늘 어땠어? 이 질문을 안 하면은 아이가 삐져요. 엄마, 나 학교 생활 궁금하지 않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예, 아이가 좀 엄마를 바꿔놓은 그런 경우인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한 아이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바쁠 때 응,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엄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응, 그래야. 좀 확실하게 영혼 있는 대화를 나눠야지. 그렇게 영혼이 없는 대화를 해서야 되겠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와 같이 대화 나누기, 좀 긍정적으로 맞장구 쳐주기, 같이 잘 들어주는 것. 같이 잘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아이는 더 막 열심히 잘 설명해 주고 싶고 재미있는 이야기 막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가득하기에 점점 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하기 능력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스피치 훈련이 아니어도 가장 기본에는 무엇이 있다? 우리 부모님과 대화 나누기. 꼭
부모님이 뭐 주저리 수다쟁이가 되지 않아도 된다.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 그러니까 맞장구, 영혼 있는 맞장구 치기, 그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